특히 이제 영악이기 때문에 만 2세 이전이라든지 이럴 땐 진단이 잘 안 내려지고요. 요즘 좀 빨리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이들 진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또 이제 진료 대기도 굉장히 길잖아요. 뭐 막 길게는 1년 이상 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랑 뭐를 했으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즉 전문의들의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진단이라든가 섣부른 판단은 금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진단 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받고 나서 뭔가 교육 환경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환경에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진 환경에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진단받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특히 이제 부모님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생애 이후에 그 또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의 포인트는 반응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녀의 반응을 이끌어서 자녀가 나한테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후에는 반응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눈으로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근데 상호작용인 것 같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혼자 있어요. 혼자 놀려고만 해요. 또는 혼자서 문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행동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설사 문제 행동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행동에 반응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자녀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그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행동을 따라 해 보시기도 하고 특히 자녀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모님 또는 아버님께서 자녀의 행동을 따라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내 행동을 따라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엄마의 행동을 좀 쳐다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럴 때 포착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또 이제 뭔가 확장된 그런 그 상호작용을 하시면 그 자녀의 그 상호작용 행동이라든가 의사소통 행동이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어디를 보낼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에 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가 빨리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이가 영상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사실 아이가 영아기 특히 이제 만 2세, 3세까지의 시기에 뇌 발달이 정말 일생에서 가장 많은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직접 경험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영상이라는 건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 영상에서 보내는 시그널, 그러니까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시그널을 아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만드는 기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청각적인
아니면 그 시각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뇌가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또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그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뭐 이러면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현장 경험을 하면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중지시킨 게 영상 기기를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중지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는 거를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소아청소년과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 보여주지 말라고 영화기에는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상을 아이가 이제 정말 아이 돌봄 서비스로 어머님들, 아버님들 바쁘시니까 돌봄 서비스로 하고 본인들도 영상을 이제 보시고 계속 전화기를 들고 계시는데 아이 발달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아이가 자폐가 의심된다. 그랬을 때는 영상을 중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뇌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잘 발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을 시킨다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이 아이에 한테 가장 큰 해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영상을 즉각 중지시켜라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의 핵심이 이제 상호작용인 것 같은데 그 상호작용을 하시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일과를 이용해서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같이 화장실에 가면서 여러 가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렇게 일과를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일과를 활용하시면서 같이 이제 또 놀이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놀이를 할 때는 실내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외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놀이와 실외 놀이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 즉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터에 나가서 뭔가 놀이기구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